안녕하세요. 고나리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군대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갈등과 뭐 그런 혐오 현장이 되게 많아요. 싸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군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도 군대 가라 라는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갈등의 소재가 되었던 이야기고요. 군대랑 임신을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전통 있는 싸움 소재죠. 또 군 가산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세월호 희생자와 군 사망사고 희생자 간의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군대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죠. 군대가 이런 사회 문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군대라는 경험이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고 또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또 군인으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나쁜 경험인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나 그다음에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쉽죠.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저 고나리자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티가 잘 안 나죠. 군필자들이 하는 우스갯소리로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시커먼 남자들이랑 24시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겠죠. 그래도 군 생활이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군 생활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80%가 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답을 했더라고요. 군대 가야 사람 된다는 말이 통용되는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반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군 생활이 사회생활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사회생활을 군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군대식 위계가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갑질 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양진호 사건처럼 상급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대우에 쉽게 저항하거나 그다음에 항의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어느 정도는 또 군대를 모두가 겪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군대 트라우마는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성들이나 군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일반적인 청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고나리자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보상 중에 하나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돈이고요. 두 번째가 명예, 그리고 세 번째가 권력이에요. 징병제로 끌려가는 사병들에게 돈이나 권력을 쥐어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쉽게 쥐어줄 수 있는 명예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군대 이미지는 그마저도 잘 챙겨주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먼저 쿠데타가 2번이나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장교들, 특히 육군 장교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죠. 뭐 똥별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징병으로 끌려가는 사병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 일반 시민들이 군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병들을 그렇게 명예롭게 대해주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경험하고 온 청년들은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명예조차 갖지 못하고 스스로 군발이라는 자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처우 문제가 인터넷상에 등장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군대는 정말 사람 개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인터넷상에서 군 처우 문제가 처우가 나쁘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그 갈등 중심에 그냥 서 있어요.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어쨌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갈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 단계가 아니라 그냥 갈등을 일으키는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갈등을 인지하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군처우 문제는 군처우가 나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비교하는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해야 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왜 군처우가 나쁜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기도 하죠. 군대가 힘들고 처우가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데 왜 나빠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들마저도 그냥 관성적으로 군대니까 라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군인들의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 군대가 장난이냐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치인이라면
왜 안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군대니까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군대는 처우가 나빠야 하나요? 군대 전투력이나 국방과 군인들의 처우가 나쁜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니, 현실적인 이유로 충분할 정도의 대우를 해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왜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비하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걸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 군인들의 처우 문제 중에는 생각보다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군인들의 사망보상금, 또 사고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군인들이 작전이나 공무 중 사망하게 되면 쥐꼬리만한 돈이 나온다는 거요. 다들 이게 문제라고 여기고는 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왜 군인들은 그렇게 적은 돈만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사고 피해자들과 군인들의 목숨값을 비교를 하면서 민간사고 희생자들을 욕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는 돈은 보상금과 배상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상금은 적법한 공공 업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보상을 해주는 경우예요. 뭐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제 땅을 수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가 되면 땅을 국가에서 사준다거나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걸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배상금은 불법적인 일이나 사고, 피해들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상금보다는 배상금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요. 세월호 사고를 예로 들면 세월호 피해자들은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대형 사고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성금으로 모인 위자료를 3억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이 아무런 모금 활동이나 보험 없이 국가에 보상받는 돈은 1억 원이 전부예요. 국민성금 같은 경우에는 모이지 않으면 못 받는 돈이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요. 생각보다 적죠?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제 사고를 낸 청해진 해운과 구조에 실패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청해진 해운과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네, 작년에 승소를 해서 한 사람당 4억에서 6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걸지 않은 희생자들도 있어요. 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지 않은 피해자들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대신에 국가에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합의도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험금과 국가가 지급해준 1억 원이라는 위자료, 그리고 국민소금으로 모인 돈만 받을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사고 위자료로 받는 돈은 1억 원인데 손해배상 금액이 적게는 2억 원, 그리고 많게는 6억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고 피해자가 받는 돈의 대부분은 손해배상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군인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법이라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무 중 사망을 하거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인은 36개월어치의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병들이 이번에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망사고 시에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720만원이에요. 너무 적죠? 이게 장교로 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제 장군 정도 되면 월급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무 중 사망하게 되면 1억 5천만원쯤 받겠네요. 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사병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더 큰 문제는 군인들은 민간인 희생자들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인이 죽었을 때 이게 공무에 의한 사고냐, 아니면은 뭔가 실수에 의한 사고냐, 사고에 의한 사고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기 사고로 죽건, 가혹행위로 죽건, 그 다음에 지휘관의 잘못된 명령을 따르다가 죽건, 어떤 방법으로 사망하고 다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니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죠.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니까 민간인 희생자들과 사고 보상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라는 건데요.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군경, 그 다음에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군무원 등에 대해서 이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분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개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그냥 법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박혀 있는 겁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죠. 국가의 근간부터가 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이 헌법에 박혀 있느냐? 원래는 군인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휘관을 위법하거나 잘못된 명령을 따르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는 경우 국가의 잘못이 있으니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한국전쟁과 베트남 파병을 거치면서 약간 이상하게 바뀌어요.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군인들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정부에서 이 이중배상금지법이라는 걸 제정을 합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내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이다. 그랬더니 당시에 군부 독재를 하고 있던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그러면 헌법에다 넣어버리지 뭐. 그러면서 유신헌법이라는 거 제정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박아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처치 곤란한 상황이냐면, 정부나 국방부에서 이런 사망수당 같은 것들을 배상을 해주고 싶어도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조금씩 보상금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헌법을 고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1987년에 군부 독재가 끝나고 헌법을 개정하게 됐죠. 그런데 당시에도 이걸 고쳐야 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보수 정당들이 이걸 반대하면서 개정이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데 군인들의 몸값이 아직도 쥐꼬리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손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나마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돈조차 줄 수 없다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군 처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분들도 문제가 있긴 해요. 대부분 인터넷에서 댓글로 싸우기만 합니다. 고나리자는 이게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싸워도 군인들의 처우 개선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군 처우 문제나 인터넷에서 댓글로 싸우고 말 그럴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터넷에서 키배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곳에서만 써먹는다는 거는 매 수백 명씩 당하고 있는 군 사고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처우가 나쁜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는 접어두고 그저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최근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 정부에서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폐지하자는 그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군인들의 목숨에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 조항이 폐지가 돼야겠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이 조항이 폐지가 되는지 감시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로 민간사고 희생자와 군인 사망사고 희생자를 비교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는 군인들의 처우와 목숨값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군필 남성이든 미필 남성이든 또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분들이든 어린아이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단지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꼭 알려야 됩니다. 왜 군인들의 목숨값은 이렇게 낮은 건지, 그리고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걸 고치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말이죠.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주변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군인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어서 피해 보상금이 적은 것이다. 두 번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헌법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군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긴 이야기를 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인남모는 인성 있는 남자들의 모임은 군인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군생활을 마치고 혹시라도 있을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인성 있는 남자들의 모임에서는 이런 문제가 인터넷 갈등 상황에서 싸움거리로만 소모되지 않도록 정확히 진단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적을 하는 영상을 만들 겁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